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도, 저 댓글을, 홍님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던데, 뭐 하여튼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로서는 뭐 그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웃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죠. 저 우리 쭉 부장님도 형님 그러면서 댓글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는데요. 예, 감사드리고 그 나중에 뭐 홍님하고 이렇게 뵐 때 같이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또 지왕년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지왕년이라는 게 그 애기 똥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들에 막 이 노란 꽃, 요 조그맣게 요렇게 피어 있는 그거 같은데, 뭐 제일 처음에 저한테 뭐 오빠 그러신 분인데, 그 어른 놀리면 예, 못 씁니다. 자, 일단 뭐 다들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뵐 수 있으면 뵈면 좋겠죠, 저도. 그리고 그런 거는 요즘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TV 방송 출연하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그 방송국에서 강연회를 하라고 자리를 좀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오프라인으로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평상시에 TV 화면에서 보다가 저 직접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서운하기도 하네요. 뭐 어쨌거나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한 번씩 이렇게 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저 뒤에 화분이요. 화분을 제가 이게 손이 좀 이상한가 봐요. 저 화분을 갖다 놨었는데 그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어제 다시 가서 다시 또 저 나무를 저게 돈나무라 그래요. 돈나무라 그러는데 뭐 아무래도 뭐 저런 것들 뭐 있으면 좋대요. 뭐 근데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자 돈나무라니까 우리 저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손이 조금 뭐 다른 재주는 제가 없나 봐요. 뭐 이런 걸 보면 식물 같은 것들, 저런 것들, 뭐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 잘 죽더라고요. 잘 죽는데 요번에는 좀 안 죽이고 잘 좀 키워 봤으면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 시장에서 조금 우려감이 조금 일부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죠. 2조 4천억을 팔았는데요. 장 초반부터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 꽤 많이 파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장 시작하면서부터 뭐 한 2천억 정도 매도로 얼마 안 돼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네들 오늘 좀 많이 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2조 4천억까지 팔지는 몰랐는데요. 그런 부분이 껴 있었어요. MSCI 그 리밸런싱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더 큰 이유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도 하고 싶을 그런 때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처음에 대규모로 이 자금이 들어올 때 그때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하고 보면 워낙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주식의 시세 차익 외에도 이 원달러 환율에서 환차익도 생긴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매도가 그렇게 한꺼번에 확 좀 많이 몰린 것 같은데요. 자,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크게 뭐 아주 큰 그런 많은 영향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얘네들이 이 자금들이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온 거는 길게 본 그런 돈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이 짧은 뭐 그런 저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 뭐 환투기꾼 이런 사람들처럼 저 원화 강세를 노리고 들어온 자금들 그런 자금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자금들은 단기적인 이런 시세 차익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내년 정도 이후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면요. 모더나 백신이 삼상 예방률이 뭐 삼상에서 예방률이 94.1%다. 뭐 요런 뉴스는 익히 나온 뉴스였었고요. 전에부터 나온 뉴스였고. 자, 근데 이게 중증에 대한 예방률, 중증 예방률은 100%래요. 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최소한 중증으로 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몰라도 하여튼 뭐 좋은 뉴스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SMIC 중국 기업이죠. SMIC하고 뭐 해양석유 같은 뭐 요런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이 블랙리스트에 지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중국은 당연히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로이터 쪽에서 그런 바이든을 조금 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나 트럼프 얘기만 하면 웃음부터 먼저 나나요? 트럼프는 그 위스콘신주에서 다시 그 재검표를 했죠. 뭐 거기서도 바이든의 승리가 다시 재확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표가 한 80표 정도 늘었대요. 자, 트럼프는 한 33억 날린 거죠. 그 재검표 할 때 비용이 33억이 들었다는데 뭐 그거를 트럼프는 날린 거죠. 근데 뭐 지 돈을 냈는지 남의 돈을 냈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 쪽에서 원래 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9개가 시행 중이었었죠. 코로나 이후에. 근데 문우신이 5개에 대해서 12월 말로 종료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서한을 파월 의장한테 보냈는데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긴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3월 달까지 연장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에 홍콩 관료들 미국이 제재한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 차원으로 미국 NGO 인사 4명을 제재를 했습니다. 자, 이 NGO라는 거는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민간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자, 뭐 그렇다라면 요거는 홍콩 관료들에 대한 제재에 대한 보복하는 뭐 그런 거다라는 게 좀 명백해지는 거죠. 자, 일단 뭐 뉴스들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거 외에는 또 바이든이 내년 초 정도에 이 바이든이 뭐 좀 급하게 1조 달러의 긴급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든에 대해서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 세금 문제였죠. 세금 문제였는데 이런 것도 재무장관을 제니 델런 전 연준 의장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명 확정을 했는데요.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뭐랄까 좀 시장에 충격이 안 가는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하는 그런 시장 친화적인 그런 조세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시장이 굉장히 걱정하는 건 엘리자베스 워런인데요. 이 워런이 아니라 제니 델런 전 의장이 그 연준 의장 재무장관에 이 지명이 확정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HTS 화면을 보면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 쪽이 한 2%, 홍콩 쪽이 2% 정도 빠졌고요. 중국이 0.49% 정도 하락 마감했죠.
자,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다우가 0.91%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46% 정도 하락 마감. 나스닥이 가장 견조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냥 약보합 정도예요. 0.06% 정도 약보합으로 마감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1% 정도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자, 뭐 원달러 환율이 3원 30전이 작은 건 아닙니다. 3원 30전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폭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정도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한 3원 30전 정도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뭐 그 돈을 전부 다 막 이렇게 급하게 환전을 하고 달러로 바꾸고 이랬으면 3원 30전 정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강하게 튀었을 거예요. 자, 요런 것도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기조적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장 초반에는 조금 그랬었죠. 이때는 휴장이었었고, 자, 조금 좀 플러스권 시작해갖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해놓고 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제 또 그 민주당 쪽 뭐 이쪽에서 그 반독점법 관련된 뭐 그런 발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을 조금 괴롭혔는데요. 자,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런 악재들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뎠다, 뭐 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뚫고요. 자, 뭐 좀 아래 꼬리를 길게 단 모습인데 그만큼 이게 두들겨 맞아도 올라오려는 그런 복원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시장을 뭐 그렇게 좋지 않게 볼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참, 어제 대단했어요. 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2조 2천억을 샀고요.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샀습니다. 자, 근데 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 외국인들 순매도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됐었어요. 1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오후장 동시효과 때 반 1조를 더 팔았죠. 1조를 더 팔면서 2조 4천억 정도 순매도였는데 어제 오후장 동시효과 때 매물 나온 거 보면 그쵸? 요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MSCI 편입 비중, 리밸런싱 관련된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라는 거, 오후장 동시효과 때 아니면 1조라는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근데 그 물량을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받았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매도가 한 3천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뭐 동시효과 때 한 5천억 정도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어제 동시효과 때 뭐 오후장 동시효과 때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때리면 진짜 장이 초토화되는 게 정상이었는데요. 자, 우리나라 내부적인 에너지도 그만큼 좀 강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어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576억 순매도, 기관이 1223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도 매도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6086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6086? 이거 노래방에 제가 노래 좋아하는
그 노래 코드 번호인데요. 노래방에 가면. 하여튼 6,086억 정도를 순매도했네요. 자, 근데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차익 실현성 물량 그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저 콜옵션 89억 순매도, 금융투자 콜 19억 순매수. 자, 뭐 저 푸쪽도 외국인들은 4억 정도 순매도했네요. 콜옵션을 89억 정도 순매도했으면 이거는 그동안 위쪽으로 좀 세게 베팅을 해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기분 좋게 현금을 챙기고 있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옵션 시장 수급은 지금 다음 주가 옵션 만기네요. 한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전체적으로 누적 수급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까지 좀 봤고요. 예, 수급까지 좀 봤고, 자, 국내 증시 우리나라 시장 저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좀 빵 떠서 시작했죠. 뭐 2648포인트. 자, 빵 떠서 시작했고 그냥 바로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요게 딱 장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이 조금 나왔죠. 아,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조금 저 신호가 있었죠. 이게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뭐 한 2, 3분 정도 수급주 찍히기 시작할 때 뭐 그때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벌써 아침부터 2천억 이상을 순 매도를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2천억 이상을. 그러면서 장중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계속 매도 물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 선물 시장 쪽에서도 순매도가 하루 종일 순매도 폭이 계속 늘어났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막판에 이 외국인들이 한 1조 정도를 동시효과 때, 5장 동시효과 때 때리면서 지수 자체를 쭉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이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되게 오랫동안 시장을 괴롭히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저 MSCI 리밸런싱 물량들 요런 부분들도 조금 좀 포함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 매수하기 대규모로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원화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자, 이쯤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때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원달러 환율에서 환차익도 생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어오는 자금들이 이 패시브 자금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도 있죠. 액티브 자금도 있기 때문에 이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는 길게 뭐 중장기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조금 시장 수익보다 좀 초과되는 그런 수익을 노리는 그런 자금들이니까요. 이 뭐 액티브 자금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좀 이 매도를 하고 싶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감들, 뭐 그다음 지수 리밸런싱, 뭐 그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결론은 말씀드렸듯이 오래 지속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일봉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뭐 이게 조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2평선 자체를 보고 22평선하고 주가하고 이격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이격도 이거를 뭐 줄이는 과정 뭐 이런 형태로 줄이든 이런 형태로 줄이든 뭐 이 이격도를 좀 줄이는 과정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그런 거죠. 자, 이 거래대금 자체가, 자, 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이겠네요. 금, 목, 수. 예, 지난주 수요일이겠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음선이 난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음선이 날 땐 조금 줄어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요 부분이 약간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뭐, 하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는 얘기일 거고요. 자, 22평선 자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22평선의 지지 여부, 그리고 깬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국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을 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가다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그런 하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뭐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 12월 중순이나 말 이후, 그러니까 1월 시장을 대비한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1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부터도 그런 걸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뭐 오늘도 저 수급 동향들 뭐 이런 것들 관찰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